뭐 이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탭 S8과 아이패드 에어 5세대 정말 고민되는 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성능을 제외한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실사용성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이패드는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지만 갤럭시 탭 시리즈에서는 솔직히 쓸만한 모델은 탭 S8이나 탭 S7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가격대별로 성능 차이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패드는 저가 사양이라도 어느 정도의 성능은 받쳐주기 때문에 가격대별로 고민이 많이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고민을 랩터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출격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출격! 자, 먼저 각 모델별 디자인입니다. 탭 S8과 에어 5세대를 보면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비슷한 디자인처럼 보입니다. 에어 5세대가 10.9인치라서 그런지 11인치인 탭 S8에 비해서 베젤이 조금 더 넓은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두 모델 모두 전원 버튼에 내장된 지문 인식 센서를 사용하는 것도 같고요. 물론 위치는 다릅니다. 이것은 뒤쪽에서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다른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전면 카메라가 탭 S8은 가로 모드 기준으로 정면에 위치해 있고요. 에어 5세대는 전면 카메라가 가로 모드 기준으로 보면 좌측에 위치해 있는 것은 다른 점이죠. 그리고 두 모델 모두 이 전면 카메라에서 피사체를 따라다니면서 촬영할 수 있는 오토 프레이밍 기능과 센터 스테이지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모델 모두 펜스를 지원하는데 탭 S8은 후면에서 충전과 연결을 할 수 있는데요. 에어 5세대처럼 상단에도 붙일 수 있지만 충전은 안 됩니다. 에어 5세대의 애플 펜슬은 상단에 붙이고 충전과 연결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쪽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비는 탭 S8이 11인치 16대 10 비율이고 에어 5세대는 11인치 4.3대 3 비율입니다. 두 모델 모두 QHD급의 화질인데 인치당 화소수는 276ppi로 탭 S8이 더 높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탭 S8은 LTPS 디스플레이라서 120Hz 가변 주사위를 지원하지만 에어 5세대는 120Hz를 지원하지 않죠. 자, 크기는 탭 S8이 가로 모드 기준으로 보면 에어 5세대에 비해서 이 가로폭이 6.2mm 더 넓은 253.8mm이고요. 이 세로 길이는 에어 5세대보다 13.2mm 더 짧은 165.3mm입니다. 자, 두께는 탭 S8이 에어 5세대보다 0.2mm 더 두꺼운 6.3mm이고요. 자, 무게는 탭 S8이 에어 5세대보다 42g 더 무거운 503g입니다. 자, 후면을 보면 탭 S8은 실버 색상이고요. 에어 5세대는 블루 색상입니다. 에어 5세대의 이 블루 색상은 전작인 스카이 블루 색상보다 조금 더 진한 블루에 가까운 느낌이 들고요. 탭 S8의 이 실버 색상은 정말 무난한 실패가 없는 그런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표면의 질감은 두 모델 모두 비슷한 편인데 에어 5세대가 조금 더 거칠기는 조금 더 강합니다. 그리고 이 맨손으로 만져도 지문이나 이물질 같은 것은 확실히 덜 보이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는 탭 S8이 듀얼 카메라인데 13메가픽셀의 메인 카메라와 6메가픽셀의 초광각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에어 5세대는 12메가픽셀 광각 싱글 카메라가 적용되어 있고요. 두 모델 모두 주로 메인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진의 품질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모델의 실사용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볼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기본적으로 탭 S8이 16대 9 영상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에어 5세대보다는 상하 이 렛터박스가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에어 5세대는 탭 S8에 비해서 0.1인치 작은 10.9인치이기 때문에 크기 차이가 아이패드 프로에 비해서 조금 더 크게 나는 느낌이 들고요. 또한 탭 S8은 이 스마트폰처럼 화면을 이 렛터박스 없이 풀 화면으로도 키울 수 있습니다. 에어 5세대는 화면 비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최대 밝기로 세팅해 두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다크 모드와 블루라이트 필터를 꺼두었습니다. 자, 게임을 할 때는 이런 느낌이고요. 사실 조작감은 4.3대 3 비율인 에어 5세대가 조금 더 좋은 편입니다.
자, 두 모델 모두 뭐 버벅임은 한 번도 없었고요. 자, 배그를 플레이해 봤는데요. 그래픽은 역시 예상대로 에어 5세대가 더 좋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화면을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하늘에 구름을 보면 에어 5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부드럽게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탭 S8은 이 구름의 경계선이 모자이크가 처리된 것처럼 보이죠. 이런 부분은 이 AP의 그래픽 처리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말이 됩니다. 자, 화면 설정은 두 모델 모두 UHD 울트라로 설정을 하고 게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게임에 대한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참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에어 5세대로 이 고용량의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64GB를 구매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이 오딘만 해도 용량이 17GB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만약 이 원심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절반이 넘는 용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이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나 탭 S8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모델 모두 펜스를 지원합니다. 탭 S8은 일단 S펜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에어 5세대처럼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것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탭 S8은 849,200원이고 기본적으로 S펜이 포함되어 있죠. 에어 5세대는 정가가 와이파이 모델인 경우 779,000원인데 여기에 애플 펜슬 2세대의 가격이 165,000원이죠. 모두 합하면 944,000원이라는 가격이 됩니다. 그러면 탭 S8에 비해서 10만원이나 비싸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가격적인 측면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가격이 비싸더라도 이 맥북이나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가 아무래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탭 S8도 연동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S펜만 따진다면 뭐 클립 스튜디오 앱을 사용할 때 갤럭시 S22 울트라를 별도의 팔레트로 사용할 수 있고요. 컴패니언 모드라고 하는데요. 별도로 색상을 선택할 필요 없이 왼손으로 색상이나 펜의 굵기 등을 바로 세팅할 수 있어서 정말 편했습니다. 클립 스튜디오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이 에어 5세대의 이 애플 펜슬 2세대는 정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죠. 기본적인 메모나 인강, 일상적인 필기 등은 물론 전문적이고 상업적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수많은 앱들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패드를 사용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멀티태스킹 기능이죠. 주로 이런 화면을 많이 사용하시겠죠. 인강을 들을 때도 편하고요. 이 엣지 패널에서 쉽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이 3분할 화면의 사용성이 개선이 되어서 이렇게 회전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위치를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에어 5세대 또한 아이패드 OS 15로 바뀌면서 멀티태스킹 기능이 더 업그레이드 되었죠. 간편하게 바뀌었습니다. 상단에서 메뉴 중에 바로 선택해서 멀티태스킹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바로 내가 원하는 앱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예전에 작성했던 이 킹 메모도 바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같은 앱인데 다른 앱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창을 여러 개 띄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윈도우를 계속 누르면 늘어나고요. 네, 이렇게 창을 빠르게 선택하면서 바꿀 수 있습니다. 멀티태스킹 할 때 굉장히 편리하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모델 모두 전원 버튼에 이 지문 센서가 내장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사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탭 S8이 더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탭 S8은 얼굴 인식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렇게 두 번 터치로 바로 잠금 해제가 되고요. 지문 인식 센서는 두 모델 모두 인식은 정말 잘 되었고요. 특히 이 탭 S8 같은 경우 버튼을 누르지 않고 터치만 해도 잠금이 해제되어서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편했습니다. 에어 5세대는 전원 버튼을 눌러야지 잠금이 해제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태블릿을 대부분 집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잠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부로 가지고 나갈 때 필요한 부분이겠죠.
자, 다음은 스피커입니다. 탭 S8은 쿼드 스피커이고요. 에어 5세대는 가로 모드 기준으로 하단 양쪽 두 군데에서만 소리가 나서 스테레오 스피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바로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탭 S8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어 5세대의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확실히 쿼드 스피커가 탑재된 탭 S8이 음의 크기가 크고 음질 또한 중저음이 괜찮았고요. 반면 에어 5세대는 상대적으로 음의 소리는 작았지만 그래도 중저음은 괜찮았습니다. 에어 5세대를 처음 구매했을 때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었는데 역시 이 사람의 귀는 간사하네요. 탭 S8과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도 에어 5세대가 이 스테레오 치고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탭 S8과 비교해 보니까 떨어진다는 말이고요. 자,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탭 S8의 배터리 용량은 8000mAh입니다. 에어 5세대의 배터리 용량은 7538mAh이고요. 탭 S8의 이 스펙상 사용시간은 동영상 재생시간이 15시간 정도 되고요. 인터넷 사용시간이 15시간으로 나왔습니다. 실제 사용시간은 동영상을 볼 때 유튜브를 봤을 때 기준으로 7시간 정도 보면 5% 정도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사용시간은 네이버 앱을 9시간 정도 사용한다면 10% 정도의 배터리가 남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에어 5세대의 이 스펙상 사용시간은 동영상 재생시간과 인터넷 사용시간이 1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제 사용시간은 동영상이 10시간 정도 보면 거의 5%도 남지 않은 시간이 나와서 스펙과 거의 비슷한 사용시간이 나왔고요. 그리고 게임과 배틀그라운드 기준으로 5시간 정도 하면 10% 정도 배터리가 남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탭 S8은 충전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반면 에어 5세대는 아직까지는 충전기가 들어있고요. 아마도 하반기에 출시될 아이패드 프로부터는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탭 S8이 GOS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도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죠. 한국에서 아이패드 아니면 갤럭시 탭이니까 그렇죠. 에어 5세대가 애플 기기들 간에 연동성이 좋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맥북을 사용하는 분들이 윈도우 노트북을 사용하는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은 갤럭시 탭도 갤럭시 북과의 연동성이 좋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탭 S8을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에어 4세대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고요. 다만 에어 3세대나 그 이하 모델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에어 5세대 64GB 와이파이 모델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탭 S8과 아이패드 에어 5세대 정말 고민되네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